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여 년도 넘었죠? 이때 사전청약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전청약 이제 한다고 하죠? 사전청약 했어요. 본청약이 언제야? 작년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10년 희망고문 다시 시작되나 토지 보상 드리고 일부는 보이콧. 이게 3기 신도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사 대책 같은 것들 대책 발표에서 언제까지 입주한다라고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거 힘들다. 이거는 정부의 희망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100번까지는 모르겠고 한 99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부동산을 오래 해왔으면서 이 경험한 바도 있고 또 과거의 사례들도 그랬고요. 어떤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사업이 아니라서 토지보상은 완료된 사업장 외에는 지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거의 같은 어떤 맥락입니다. 프로세스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될 수가 없어요. 2023년 착공하게 되면 그 전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큰 규모의 3기 신도시들을 그 전까지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특히 이사대책에서도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하는 것을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될 만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느낄 때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망신 당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2025년에 입주한 거 기다리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내용 한번 볼게요.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4월 초 기준 하남 교사는 56%, 인천 계양은 52% 토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절차가 완료돼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본청약 일정, 입주 일정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국토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토지 보상 문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냐? 그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우리 계획대로 정부 기준이 있을 때 정부 계획대로 될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텍스트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토지 보상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 보상이 예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2025년 힘들 것 같고 한 2028년이나 2030년 넘어가 입주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절대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텍스트는 이 결과론적으로 딱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지금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이런 텍스트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잘 되고 있구나라고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거나 지금까지의 제가 느낀 바를 봤을 때는 정부의 생각했던 그런 일정대로 움직이기는 대단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17만 3천 가구에 올해 추가된 광명 시행기구 7만 가구를 더하면 3기 신도시 총 24만 가구, 국토부는 23년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한 뒤 보상 절차가 완료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계획은 계획이죠.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 계획이 현실성이 제가 볼 때 없어 보인다. 자,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택 착공과 입주 시점은 지구별로 제각각이긴 하지만 약간 밑밥 까는 거고 23년에 착공 들어가고 25년에 입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24년 본청약 전까지는 지구별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해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죠. 심지어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장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다음날 바로 경질되죠. 그죠? 문책당하고. 그럼 당연히 이건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분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잖아요. 의미 없는 이 인터뷰 내용인 거고, 그걸 떠나서, 정부의 발표를 떠나서, 과연 이게 잘 될까? 기존에 이런 것들 사례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땠나?
지금 뭐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떨까?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과천이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게 조금 있어서 더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삐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든. 그죠? 왜냐면 정부는 비싸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참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정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정부를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시장 전문가들 저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남 교산지구는 현재 토지주들이 지작물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 협상이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일 거예요. 입주 시기가 그나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와 벌써 56%고 52%면 반도 넘게 했네. 토지 보상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기대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거를 주자마자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절반 정도는 대충 찬성, 절반 정도는 대충 반대라고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하게 되면은 보통 50% 채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뭐든 그래요. 여러분 추진이 설립하는 것들 재개발할 때도 50%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추진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나머지 반대 50% 중에 25%또 설득해서 75를 만들어야 돼요. 조합 설립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지주택이 재개발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지주택보다 재개발보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무려 95%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되는 겁니다. 0에서 50 만드는 거는 일주일이면 돼요. 50에서 75 만드는 거는 한 2년이면 됩니다. 75에서 95 만드는 거는 10중 8구 안 되고요. 되더라도 보통 1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되는 것들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3기 신도 토지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요거 빼고 지어요? 아니야. 토지가 완료가 돼야지만 여기다 지어요. 도로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렇게. 그죠? 이게 90%라고 하더라도 저는 불안해요. 늦어질. 왜냐면 나머지 10% 얼마나 강성 반대자야.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 52%는 전혀 의미 없는 수치예요. 네? 와, 반이나 됐네?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점점 강성 반대자만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상 절차가 언제쯤 끝난다고 예상하기 힘든 상황. 정부가 청약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청약자들에게 장기간 희망 고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실수요자들도 사전 청약 일정에 뛰어들어야 할지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전 청약 덜컥 들어갔다간 10년 동안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될 것. 청약 난민으로 전락하면 어쩌나. 자, 그 전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0년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지연돼 사전 청약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남 가밀 B1 블록의 경우에 2010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여 년도 넘었죠? 이때 사전 청약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전 청약 이제 한다고 하죠? 사전 청약했어요. 본 청약이 언제야? 작년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전 청약한다고 하게 되면 2032년경쯤에 여러분들 본 청약을 할 수 있고 본 청약 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뭐 하게 되면은 한 2035년이나 2030년대 후반에 이제 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감안하고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30대가 왜 영끌을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지 정부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영끌을 했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사전 청약을 하려는 게 시세에 보통 한 80% 준다고 하잖아요. 싸게 주지. 싸게 주는데 10년 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현재 시세가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뒤한 10년 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게 뭐 10억은 최소한 가겠죠. 그럼 10억 갔다고 쳐보죠. 그러면 5억짜리를 지금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10년 뒤에 10억짜리를 8억으로 받는 것이 나은 건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5억짜리 산다 그러면 50% 대출 받아갖고 한 2억 5천 정도를 한다고 쳐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 2억 5천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나게 되면은 10억짜리가 8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4억 대출받고 이것도 4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2억 5천에서 10년 동안 1억 5천을 더 모아야 돼요. 그러면 연간 1,500만 원 모으려면 월 100만 원 이상 모아야 되니까 이거 만만한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성공했다고 쳐보죠. 그럼 10년 동안 1억 5천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입했던 사람은 2억 5천에 구입해가지고 10년 지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됐죠? 10억짜리 됐고 내가 추가로 10년 동안 1억 5천을 모았습니다. 근데 10억 중에서는 2억 5천이 대출이었으니까 얘의 실질 자산은 7억 5천. 그러면 7억 5천에다가 1억 5천 모은 거 합쳐서 얘는 9억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전 청약을 기다린 사람은 1억 5천을 더 모아갖고 내 자산이 4억이 됐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받았습니다. 네, 8억에 받았으니까 얘는 대출 4억이 있는 상태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된 거죠. 8억에 받았지만 주변 시세는 10억이니까 10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10억짜리인데 내 돈 4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4억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럼 결국 10억짜리에서 4억 대출 빼면 얘 자산은 얼마예요? 6억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얘는 무주택,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수치적으로 보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구입하는 것들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지금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주택자 법인들한테 뭐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점수가 아깝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활용하시고 대신에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괴로워요. 정부가 얘기한 것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점수도 낮아. 30대 분들이 당연히 청약 점수가 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끌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끌하신 분들, 작년, 재작년에 연끌하신 분들 엄청 올랐죠. 예.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또 굉장히 말이 오른 것 같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올랐다고 맨날 소리쳤어요. 내년 이맘때 또다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토지 보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